안녕하세요. 7월 5일 화요일. 오늘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줄곧 하락을 해오던 특히 코스닥 시장이 3.9%까지 상승을 했고요. 바람이 있지만은 오늘 같은 장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보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 증시는 그럴 일이 전혀 없죠. 오늘은 특별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가 있어서 상승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줄곧 낙폭과대의 영향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떠받치는 그러한 수급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증시는 상승했다라고 보고요. 7월달은 아무래도 6월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물론 7월 20일 정도까지.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 아시다시피 7월 28일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롬 파월의 미 연준위 의장의 0.75%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거인의 발걸음? 이 정도까지도 열어둔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0.5% 이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은 상승으로 발표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의 폭 정도가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 7월 증시만 우리가 잘 극복을 한다라면 우리 시장은 조금 안정적인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도 싶고요. 오늘 또 9일 재지는 기업에서의 큰 어떤 이슈거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신용장부는 줄어들고 있고 공매도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큰 폭의 5% 정도의 상승했는데 낙폭과대라고 보고요. 또한 그동안의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 이러한 부분이 또 많이 출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사들여야 되겠고요. 이제 이 기업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의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더 독이 되지 않을까부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제 바닥권에서 샀기 때문에 무언가 이슈거리로 올려서 또다시 패대기 프로그램 매도와 공매도 콜라보 형식을 이용해서 또 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어느 정도 시기는 좀 걸리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현재 이제 대면적 그래핀에서 본격적인 반도체에 들어가는 펠리클에 대해서 그래핀 기업들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 2018년 12월에 되어 있는 기사화가 되었던 한양대학교의 신소재공학과 교수의 펠리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클 EUV 공정을 완성하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다라고 했고요. 안진호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가 언급한 이러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되면 오늘 이 영상을 좀 보시게 되면 펠리클 역시도 진입장벽이 대단히 어렵다. 이 펠리클이 EUV 극자외선 부분 이 광원에 잘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진입장벽이 어려운가라는 걸 알게 되고요. 다른 국내 삼성전자 또는 다른 두 업체 이런 부분들도 최소한 3, 4년 정도는 걸렸다라는 것. 그럼에도 9길 그래핀이 현재 장비를 도입한 지 2년, 특허 부분으로 이제 자회사를 만들면서 한 지가 3년이 좀 남짓한 대단히 성급한 부분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도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사상 큰 의미를 갖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경쟁국을 모두 제치고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기술이 최초로 양산에 적용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양산에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신기술은 바로 극자외선의 노광기술이다. 삼성전자의 EUV 기술 도입은 최신 기술의 양산, 최초 도입이라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중심 사업 구조에서 탈피해 시스템 IC와 파운드리 비즈니스 강화라는 더욱 중요한 전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세계에서 최고로 앞서 나가는 이 상황이 참으로 뿌듯하면서도 걱정도 깊다.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경제성이 있고 양산화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신기술 적용해서 어떠한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위치에 놓이게 됐기 때문에 뿌듯하면서도 걱정이 깊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당장 양산 추진에 걸림돌이 있는데 바로 EUV 펠리클의 부재입니다. 펠리클은 마스크 오염으로부터 기인하는 웨이퍼 분량을 저감할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고, 말하자면 제작이 완료된 마스크 전면에 부착하는 오염 방지 부품이 바로 펠리클입니다. 마스크 표면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투과도가 높은 방막을 위치하게 함으로써 마스크 표면 대신에 그 방막이 오염되게 하는 원리이다. 이렇게 되면 펠리클 표면의 오염물질이 웬만한 크기가 아닌 이상 웨이퍼 분량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재 활용하고 있는 DUV용 펠리클과는 전혀 다른 기술이 요구되는 EUV 펠리클은 기술적 난제로 인해 아직 상용화 제품이 없는 실정이며, 이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상용화 제품은 없습니다. 아직 상용화 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로 EUV라는 파장이 대단히 짧은 에너지가 강한 파장의 특수성 때문이다. EUV는 모든 물질에서 흡수도가 매우 큰 독특한 파장에 해당이 되고, 고체와 액체는 물론 기체도 EUV를 강력하게 흡수를 하게 됩니다. 방막 형태로 EUV 펠리클을 제작을 할 때 허용되는 방막의 두께는 60나노미터 이하이며, 그나마 활용이 가능한 소재도 극도로 제한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펠리클 소재로서는 CNT, 탄소 나노튜브죠. 카본 나노튜브, 또는 삼성전자의 소재로 활용하는 그래파이트, 그리고 그래핀 랩 또는 그래핀 스퀘어, 국일 그래핀에서 소재로 사용하는 그래핀, 그리고 FST에서 하는 실리콘 카바이드, 단결정 실리콘, 폴리실리콘은 ASML에서 소재로 사용하는 그러한 소재도 대단히 제한된 상황이다. 그리고 개발 목표치인 투과도가 90%를 갖는 펠리클을 만들어 적용한다고 해도 반사형 마스크 원리 때문에 펠리클을 2번 통과해야 하는 EUV는 그 광량이, 빛의 양이 19% 감소함으로 생산성에 큰 손실을 받게 됩니다. 현재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현실적인 투과도는 88%. 이를 만족시키는 제품은 개발되어 있지 않고, 당시에도 현재 2022년 7월에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열적인 특성입니다. EUV가 펠리클 방막에 흡수가 되면 그 흡수 에너지는 대부분 열 에너지로 변환이 돼 펠리클 방막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펠리클 구조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냉각이 쉽지는 않습니다. 냉각의 메커니즘은 세 가지죠. 전도 상황, 대류, 방사, 라디에이션이라고 하는 세 가지 원리가 바로 냉각의 메커니즘인데, EUV 펠리클은 매우 얇아서 단면적이 적으므로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은 거의 없다. 따라서 전도로 냉각할 수는 없다. 그러면 대류는 어떤가? EUV 누광 장비는 고진공을 유지하므로 대류에 의한 냉각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라디에이션, 방사선이죠.
그러나 마스크 펠리클 부근에는 국부적으로 수소 라디칼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어 대류에 의한 냉각 효과가 약간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또한 쉽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라는 메커니즘이 EUV 펠리클의 주된 냉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EUV 투과도가 높은 실리콘 계열의 물질들은 방사율이 또한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은 바로 펠리클의 소재 기반이 기존에 있는 소재에서 새로운 소재, 바로 꿈의 소재는 어떤가? 특히 두께가 낮아짐에 따라 방사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상황은 더 심각하고요. 따라서 노광공정 시 EUV광이 스캐닝됨이 약 600에서 1200도씨까지 순간적으로 가열되었다가 실온까지 냉각되는 이 열 충격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적에 펠리클의 새로운 소재 도입이 요구된다. 그것이 바로 그래핀을 현재 새롭게 부각되는 펠리클 기반이죠. 고온에 의한 펠리클 방막의 변형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열 충격에 의한 피로 파괴가 일어난다면 펠리클로서의 성능을 잃을 뿐만 아니라 파괴로 인한 노광기 챔버의 오염은 노광 장비 운영에 있어서 큰 재난이 아닐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계적인 특성입니다. 펠리클을 장착한 상태로 마스크가 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충격, EUV 노광 장비에 장착된 이후에 진공 환경을 위한 펌프다운 과정에서 펠리클 양면에서 발생하는 압력 차이, 고속으로 움직이는 마스크 스테이지에 의한 기계적인 충격 등에서도 파괴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기계적 강도가 요구가 되는데 이게 또한 쉽지 않죠. 그러나 수십 나노미터 두께의 극방막으로서는 이러한 기계적 강도를 버틸 수 있는 확보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니 자연스러운 펠리클 소재는 새로운 소재가 요구가 됩니다. 일단 그것이 되어야지만 투과도가 88, 90%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핀 랩과 국일 그래핀이 부각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성능을 갖는 EUV 펠리클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앞선 곳은 ASML, 이것이 바로 2019년 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SML은 직접 펠리클을 제작하고 있지는 않지만 펠리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140명 이상의 인력을 EUV 펠리클 연구 개발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일 그래핀이 성과를 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14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을 하더라도 펠리클의 투과도를 원활하게 지키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소재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대면적 그래핀을 얻는 전사공정에서도 같은 원리로 생각이 된다는 것. 그래서 꿈의 소재가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 ASML의 기술 지도에 따라 직접 EUV 펠리클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캐나다의 텔레다인, 날사라고 알려져 있고, 이 회사는 미세전자 기계 시스템 파운드리 사업을 하면서 멤브레인과 관련한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랍니다.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실리콘 방막을 기반으로 하는 ASML의 EUV 펠리클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폴리실리콘의 소재 기반으로 다층 구조로 현재 약 83% 투과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투과도를 올릴 필요성, 그러나 더 우수한 투과도 요구나 고출력 광원에 대응하는 성능의 달성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삼성전자 또는 벨기에 IMEC 또는 TSMC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노광 EUV용의 펠리클은 양산화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 일단 벨기에의 IMEC는 CNT 기반으로 해서 다공성
펠리클을 개발하고 있는데 다공성 구조의 특성상 평균 투과도가 높고 압력 변화에 안정하지만 CNT 자체로는 사용 환경인 수소 플라즈마에서 안정하지 않아 보호막의 증착이 요구된다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새로운 결과의 발표가 없어 이 보호막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나노 그라파이트 필름 소재를 펠리클 용도로 연구 개발 중에 있고, 탄소 소재 중 그래핀이라는 특별한 소재의 강도를 활용하기 위한 시도이지만 대면적화의 가능성이 걸림돌이다. 이것이 이제 2018년 11월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미 9길 그래핀은 저온 100도씨에서 전사공정이지 않은 그러한 부분을 대면적화를 벌써 이루어냈지요. 그렇다면 이 기반으로 펠리클을 생산하는 데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DUV용 펠리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FST사도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의 EUV 펠리클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는데 소재의 강도와 투과도를 장점으로 보고 있으나 필름 제작 후에 프레임 집착이라는 기존의 펠리클 제작 공정으로는 주름을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FST는 내년 2023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또한 국내 유일의 블랭크 마스크 제조사인 SNS텍도 EUV 펠리클 개발에 뛰어들어 단결정 실리콘을 기반으로 해서 펠리클을 연구하고 있죠. 풀사이즈 펠리클 C 제품을 완성해 2018년 9월 미국에서 개최한 EUVR 심포지움에서 발표한다 있다라고 하고요. 아직 결함과 열방출 대책에 대한 추가 개발과 수율의 향상을 위한 기술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 현재도 그렇고요. 단결정 실리콘 막과 단결정 실리콘 막과 RU, 루테늄 원자번호 44번의 열방출층 구조로 88%의 투과도를 확보하였고 양산에서 요구하는 대면적 스펙을 만족한 국내 유일한 결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재 2022년도 여전히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지난 20년간 EUV 도광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해온 한양대학교에서는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EUV 펠리클 관련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EUV 펠리클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다. 실리콘 질화막으로 83%의 투과도를 갖는 풀사이즈 펠리클 기술과 루테늄을 이용한 열 방출층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고출력 EUV 노광 기술을 응용 가능한 새로운 펠리클 소재의 연구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이 안 교수님께서도 새로운 펠리클 소재의 연구 개발, 신소재 공학과 교수님 나온 말씀이고요. 그래서 대면적 그래핀이 기반으로 하는 펠리클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펠리클 없이 EUV 도광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이 펠리클이 불필요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양산에서 요구하는 성능의 EUV 펠리클이 개발이 된다면 새로운 사업 영역이 활짝 열리게 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전 세계 EUV 펠리클 시장을 석권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ASML은 개발 중인 EUV 펠리클을 연구 개발용으로 판매 중에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펠리클 한 장당 약 1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대략 3천만 원 정도에 된다라고 하는데 만들 수가 있어야겠죠. 양산 개발이 완료되면 당연히 가격 하락이 있을 테지만 기술적 난이도에 의해 고가로 거래될 가능성은 높다. EUV 관련 대부분의 사업 영역이 독과점 형태로 개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EUV 펠리클도 승자 독식의 시나리오가 예측이 된다.
최근에 28일이죠. 국일 그래핀에서 그래핀 펠리클 개발 글로벌 기업 협력을 추진한다라고 해서 현재 펠리클이란 무엇이고 펠리클을 양산하는데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등을 지속적으로 영상에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안 교수님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20분이나 훌쩍 지나간 상황이네요. 오늘 화요일의 거래량은 46만 주. 그리고 현재 신용시장은 2.18% 여전히 97,600주를 누가 던졌고요. 상환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현재 신용융자 잔고는 280만 주로 줄어들었습니다. 279만 2,482주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오늘은 22만 주의 수급이 들어왔네요. JP모간에서 5만 주. 골드만삭스에서 28,900주, 신한금이 54,000주, 요거를 몽땅 다 더해도 22만 주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46만 주 중에서 22만 주, 대략 45% 정도 이상이 외국인이 매수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오늘 공매도는 대략 19,915주가 나왔고요. 상환은 21만 주, 대차가 54,000주. 이 대차는 기관 투자가에서 한 것 같고요. 16만 주. 최근에 들어서 대차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1210만 주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상황도 한번 본다면은요. 9일 제지 24만 5천 주에 해당하는 정신없이 바쁘게 사들였네요. 24만 5천 주를 이렇게 프로그램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매도량은 28,700주, 27만 4천 주를 매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수급을 본다라면 외국인 23만 주 사들였고요. 5천 주 투신, 금융투자는 3일째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장 주가의 바닥인 위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딱 1,300원이 되네요. 수출입 기업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현재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독립기념일이어서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었고 현재는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3% 하락 출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분봉의 모습을 본다라면 여전히 2,500원 근방에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바닥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1년간의 모습 2,500원, 2,400원을 하방 경직으로 보면서 쌍바닥의 모습 요것만 이렇게 살펴본다라면 이와 같은 모습이죠. 1년 동안 모습을 본다라면 지속적으로 고점들이 낮아져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끊임없이 일봉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제 월봉의 모습도 보게 되면 월봉에서 2022년 터닝하는 과연 우리 한번 꼭 매번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2012년 이후 모멘텀의 RSI 보조지표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터닝하고 있다. 만약에 이것이 7월봉 양봉부터 시작해서 7월, 8월, 9월, 10월 올해 2022년 내년 2023년 중에서 이 2022년에 이 7월봉의 양봉 바닥에서 터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8월이든 9월, 10월이든 요 하반기 내에 유의미한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되면 어닝한 모습이 이 기술적으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매 영상에서 월봉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봉, 8월봉 과연 이것이 가장 최저 월봉 기준으로 2012년 이후 최저의 바닥에서 터닝하는 모습이 정말 기술적인 부분이 기업의 환경에 따라서 간접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의 연석이고 오늘 간만에 에디슨 EV라는 상패 기류에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한 모습에 자주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남기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